몬스터 베이직 10호 입체도형 세트입니다. 입체도형 첫 번째 시간으로 입체도형의 모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여러가지 모양 찾기입니다. 정민이 집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책, 블럭, 공, 상자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물건 중에서 지금 이 모양은 네모표, 그리고 이 모양은 세모표, 그리고 이 모양은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양을 분류하기 이전에 주어진 사물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이들의 용도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 이후에 모양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모양을 닮은 물건은 그림 중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물건일까요? 네, 이 모양을 보니까 우리 교구 중에서는 이 모양과 닮았습니다. 이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발문한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평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의 그림을 보면서 이 모양이 가진 특징의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평평하고 뾰족한 부분도 있는 물건, 누구와 닮았을까요? 네, 전자레인지와 그리고 책은 이 모양과 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의 특징을 먼저 찾고 그 모양과 닮은 사물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모양과 닮은 사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구 중에서는 이 모양과 닮았는데요. 이 모양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네, 평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둥근 부분도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 특징을 가진 물건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작은 붓과 그리고 캔 음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양. 이 모양과 닮은 사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구 중에서는 이 모양과 닮았는데요. 이 모양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발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전체가 둥글둥글, 둥그런 모양인데요. 어떤 것과 닮았나요? 네, 수박과 공이 둥글둥글한 모양입니다. 오른쪽에서는 각각의 모양의 특징을 찾아보고 나만의 이름을 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모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자 모양과도 닮았고 전자레인지와도 닮았습니다. 또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보는 주사위와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양을 우리는 상자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자레인지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사위 모양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양을 상자 모양이라고 지어줄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모양의 이름을 자유롭게 붙여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은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부를 거고요. 세 번째 모양은 공 모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념콕에서는 우리가 이 교재를 학습하면서 이 모양들의 이름을 각각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지는 않지만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도형의 이름을 자유롭게 붙여본 후에는 오늘 공부하면서 이 모양의 이름은 이걸로 약속하자라고 정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탐구 1 모양의 특징입니다. 다음 물건을 보고 비슷한 모양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교재를 보면 선긋기부터 하려고 할 텐데요. 선긋기 활동보다 앞에서도 활동했듯이 각각의 모양을 보면서 모양의 특징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모양,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평평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모양과 닮은 모양 찾는다면 우리가 평평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이 있는 사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상자도 이 모양과 닮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이 모양과 닮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은 둥근 기둥 모양인데요. 둥근 기둥 모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평평한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둥근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둥근 기둥 모양과 닮은 모양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작은 북, 그리고 네, 컵도 닮았고요. 그리고 탬버린도 닮았습니다. 라고 선으로 이어줍니다. 자, 세 번째, 공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전체가 둥글둥글한 모양이죠. 그러면 축구공도 닮았고, 그리고 농구공도 닮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야구공도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원뿔 모양은 보통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그리고 고깔 모자, 그쵸? 그리고 도로 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중임을 알리면서 통행을 막는 교통 표지물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줄 수 있는데요. 이 원뿔 모양의 특징은 바닥은 둥근 원이고 그리고 위는 뾰족한 모양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의 오답 유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둥 모양인 상자 모양과 원기둥 모양을 혼동하거나 또는 원의 모양이 있는 이 원기둥 모양과 그리고 공 모양을 혼동하여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평한 곳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둥근 곳은 있는지 또는 잘 굴러가는지 이러한 발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당 모형을 관찰하면서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모양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체도형 세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탐색해 보면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재에 제시된 물건 외에 생활 주변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모양과 같은 모양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탐구 2 입체도형 옮기기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자기 입체도형 게임말 4개를 상대편 진영에 먼저 모두 옮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며 이렇게 활동판을 먼저 가운데 두고 상대와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임말 4개를 활동판 위에 다음과 같이 놓고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체도형 게임말 4개를 다음과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입체도형 말 1개를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각각의 도형마다 이동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말 앞에 자신의 말이나 상대방 말이 있을 경우 점프하여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승리는 상대편의 진영에 자신의 게임말 4개를 먼저 모두 옮겨 놓으면 승리합니다. 학생들이 입체 도형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도형의 이름을 자유롭게 정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구성하며 재미있는 게임 시간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탐구 3 누가 잘하나입니다. 모양 친구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굴러갈 수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모양 친구 4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각각의 모양의 이름을 자유롭게 붙여본 후에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 모양, 원기둥 모양, 상자 모양, 고깔 모양 등으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도형의 이름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체 도형을 굴려보세요. 어떤 도형이 구를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풀게 하지 마시고 실제 굴려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굴려본다면 가, 나, 라 모양이 잘 굴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모양, 이 둥근 기둥 모양을 잘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둥근 기둥 모양을 세워놓은 채로 굴리려고 한다면 이 둥근 기둥 모양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둥근 기둥 모양은 옆으로 눕혀서 굴려야지만 잘 굴러갑니다. 모양을 굴릴 때 이렇게 모양을 세우거나 눕혀서 굴려보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이 둥근 기둥 모양은 한쪽 방향으로만 잘 굴러간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굴리는 방법이나 결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도형 친구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누구일까요? 이 공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굴리든지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평평한 바닥면에서만 굴러보지 마시고 나무판 등의 경사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모양 친구들이 자신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쌓으려고 합니다. 쌓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공 모양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공 모양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쌓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둥근 기둥 모양 어떨까요? 잘 쌓을 수 있을까요? 평평한 면이 바닥에 가도록 쌓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 모양을 쌓아 보겠습니다. 자, 상자 모양을 쌓아 본다면 어떨까라고 발문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상자 모양을 쌓았더니 이렇게 잘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고깔 모양을 쌓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잘 쌓을 수 있는 도형은 이 네 친구 중에 누구였나요? 둥근 기둥 모양, 나와 그리고 상자 모양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도형은 어떤 특징 때문에 잘 쌓을 수 있었을까요? 바닥에 놓인 면도 평평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세로 도형을 놓기 위한 면도 평평하다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발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방법처럼 실제로 쌓아보고 굴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